알겠습니다. 안전 작가와 함께 매주 또 좋은 책 소개받고 있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어떤 책입니까? 자, 무기력한 마음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의욕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고요.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무기력해진 나에게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과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요. 저자가 직접 겪은 사연을 통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 글 배우. 예. 본명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예, 책 소개 중에 저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글배우 세상에서 하나뿐인 고민상담소 글배우 서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의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온다고 하네요. 저서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오늘처럼 내가 싫은 날이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책 내용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책의 내용이 많지만 저는 세 가지 저자의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벌었던 일, 두 번째는 나의 꿈, 세 번째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장들입니다. 재밌네요. 각각 장르의 그 제목이요. 근데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벌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저자가 25살에 의류 사업을 하다가 3천만 원이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린 친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사고 친 걸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집에 끌려 들어가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에 살게 될 것을 걱정을 해서 당시에 가진 돈 34만 원을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34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을 알아보는데 아무리 싼 고시원도 35만 원 이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3일째 방을 구했는데 34만 원에 식사까지 제공되는 고시원의 다용도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구하다 보니 택배 상하차를 하다가 돈도 안 되고 의미도 없어 다른 일을 찾게 되는데 그중에 찹쌀떡 파는 할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분한테 어떻게 찹쌀떡을 많이 파는지 알게 되어서 떡 공장에서 떡을 떼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떡국내에서 찹쌀떡을 떼다 팔았는데 예. 이걸로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벌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떡을 팔려면 떡 사세요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좀처럼 떡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지냈는데 근처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돗자리를 깔고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그러면서 전단지를 나누어 줬는데 전단지에는 나는 우리나라 최고 의류 사업가가 될 사람이고 얼마 전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이렇게 떡을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다시 돗자리를 깔고 큰 절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렇게 3개월을 하니까 하루에 4만 원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매출은 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고시원에 돌아가서 매일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젊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선 큰 빌딩의 대표가 저자를 보고 싶다고 올라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불렀다고 합니까? 자, 빌딩의 대표는 올라온 저자를 보고선 구두를 벗고 떡 상자를 들더니 자신이 나가서 떡을 팔고 올 테니 그동안 영상 한 개를 보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선 회장님이 돌아오셨고 개인 명함을 주면서 자신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하냐고 묻자 8개월 동안 저자가 절을 하고 소리를 치면서 떡을 파는 이유를 묻고 싶었고 그렇게 꾸준한 모습에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 회사에 떡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회사 앞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량의 떡 구매가 왔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사업에 도전하지만 또다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절실함의 힘을 믿게 되었다고 하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뭐지? 싶기도 한데. 네. 뭐 8개월 만에 8천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두 번째 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는 겁니까? 저희 나의 꿈이라는 장입니다. 이번 장은 자신의 두 번째 꿈인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 나중에 자퇴를 했지만 당시에는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100번도 넘게 공모전에 떨어졌던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나서도 야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공모전에 계속해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8살에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잠시일 뿐 더 이상 공모전에 당선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심정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쓰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고 그 글을 모아서 나중에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였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백 회의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건 상담소를 차리게 되는데 그리고 1년에 2,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독하게 버틸 수 있던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매 순간 죽을 각오로 임했다는 점, 두 번째는 지독한 외로움 덕분에, 세 번째는 우리 집이 가난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점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래요.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장인데요.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강연을 다닐 때 벌어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인가 수백 명의 중년 남성이 모인 강연에 처음 나갔는데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이 취소되죠. 너무 창피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많은 강연에 갈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았던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맞아서 중년 남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어렸을 때 아버지의 피규어를 떨어뜨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던 때가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더 이상 오줌을 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저자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그냥 조심하라고 말만 했다면 자신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하면서 당신도 혹시 역시 이런 과거의 기억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지금 충분하다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작가가 참 힘들게 살았네. 예. 이 책 총평을 해본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식의 에세이들을 보면 다 같은 내용 같아서 식상한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 그 이야기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소개 잘 받았습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 이 하신 곡 들은